자, 그리고 이 Killers of the Flower Moon의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한 그 영화의 그런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 그런 흐름, 배우, 감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이 영화의 그런 영화로서의 또 아름다운 부분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히스토리나 그들의 미술, 삶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분들이 아주 유독 그렇게 어떤 표현이나 개념, 의식이나 이런데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자연의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그러한 비유, 은유의 그 메타포로 사용을 하고요. 메타포.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자기 인생이나 자기 공동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들이 다 영어로 spirituality, 어떤 영성성을 가진 아주 그런 것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The Flower Moon 이 제목으로 있는 것이 바로 5월 무렵입니다. 오세이지 네이션에 있는 그 약간의 그런 언덕이랄까요? 거기 블랙잭 힐스라고 하는 언덕가에 그 언덕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보라색 야생화들 와일드 플라워스가 이제는 5월이 되면은 새로운 더 강력하고 뻣뻣한 잡풀들이 올라오면서 이 야생화 아름다운 꽃들이 그 안에 묻히고 다른 이 잡초들에게 밟히고 이러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슬픈 때가 바로 The Flower Moon입니다. 어떤 아름다움, 원초적인 거, 우리의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 오클라호마주 이러한 보라색 그 바이올렛 그 야생화들은 미국의 이런 원주민들이나 예를 들면 이 더 위쪽으로 가면 와이어밍, 만테나, 아이다호 이런 쪽에 이 락키 산맥의 언저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 지역은 이제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아래쪽이지만은 이 보라색의 야생화들이 죽어가는 시절을 플라워 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스피리추얼, 그 영성적이고 그리고 이미지 중심의 그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다. 또 그걸 표현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역사나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한두 개의 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링 볼입니다. 앉아있는 황소인데요. 1831년 경에 태어나서 이 정확한 이런 출생 기록이 없기 때문에 1890년에 돌아가셨던 그런 라코타, 지금의 다코타주의 그 수족의 리더이자 전사, 워리어였던 사람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독수리의 페더를 머리 끝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시링불. 자기네들 부족을 넘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족들에게 상당히 널리 이렇게 존경과 팔로잉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또 이쪽에 오글랄라라고 하는 수족을 이끌었던 젊은 전사예요. 그래서 미 합중국 군대에 맞섰던 30살 되기 전에 이렇게 28 무렵에 이렇게 세상을 전쟁에서 이제 리틀 빅 호른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름을 보면 앉아있는 황소, 미쳐 날뛰는 망아지 같은 거, 말, 이런 crazy horse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사우스다코타주의 wounded knee, 깨진 무릎 같은 이런 작은 하천의 모습. 마치 무릎과 같고 거기가 깨져 있다. Little Big Horn도 그렇게 Big Horn, 커다란 그 사슴의 뿔 같은 모양인데 리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만테나에서 와이오밍 그쪽 흐르는
그런 강의 이름이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1876년에 그런 전투가 있었던 거죠. 미군과의. 그런가 하면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징이 있습니다. 요 올빼미입니다. 이 영화에서 올빼미가 꿈에 아니면 꿈을 안 꾸더라도 눈앞에 그렇게 아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 올빼미가 날아서 내 방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상들이나 그런 친지들이 돌아가신 분이 방문하는 것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실제로 사용된 것은 유라시아의 그 종의 그 올빼미인데 3살짜리 일명 일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올빼미가 영화에서 사용된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와 그 비주얼한 그런 강한 전통과 거의 DNA를 갖고 있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또 중요한 개념은 이 The Great Plains, 이 중서부나 락키 산맥의 오른쪽에서 대평야지대의 많은 이 부족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전설이 White Buffalo Woman입니다. 와칸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어떤 한 여인이 우리 부족에 나타나서 평화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캘루멧 여기 있죠. 요게 한국어의 옛날로 하면 긴 곰방대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추장이 피우고 있으면은 좋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기원하는 그런 good feeling, 기분이 흐뭇한 그런 시절을 상징해 줍니다. 이 여인이 우리 부족에 와서 곰방대 캘로맷을 전해지고서는 사라지면서 흰색의 버플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플로가 이제 커서 지금 실제로 위스콘신 주에 제가 실제로 이분들에게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여자분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화이트 버플로를 하나의 그 스태츄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의 그 리더가 되는 그 와칸 워먼의 형상이 위에 타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화이트 버플로 캐프 워먼 송아지 워먼의 그런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진도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외부 사람들이나 자기네들도 사진을 많이 안 찍어요. 외부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는 절대로 허락을 뚜렷하게 받지 않고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어떤 메타포로 작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The Flower Moon 자체도 어떤 뷰티나 아름다움이나 순수함 그것을 잃어버리는 달 5월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킬러스는 잡초들이기도 하고 그 바이올렛 그 보라색의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밀어내는 잡초들이기도 하고 근데 억세고 더 강자거든요. 이 킬러들이 실제로 인간들에게 이러한 백인들 탐욕스러운 백인들입니다. greedy whites.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실제로 이 범죄의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불을 지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그 실제의 범죄자들이 실제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버트 데니로가 하는 주인공으로 윌리엄 헤일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두머리 뒷조정하는 영어로 마스터마인드 한다고 그러죠. 그러한 못된 녀석이고요. 그리고 그 조카가 이제 똘마니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의도적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커다란 재산을 갖게 되는 사람 여자와 결혼을 하고 모르게 그 여자 아내가 모르게 그 다이어비티스 당뇨의 그 주사를 와이프 몰래 허벅지에 찔러대는 그러나 일말의 양심은 있는 또 그런 좀 복잡한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하는 버카티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 주변에 또 백인 그 동조자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그 킬러들이든 플라워
flower moon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은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래 또 이 2017년에 이 책입니다. The Killers of the Flower Moon 책의 커버입니다. 이 작품의 그러한 이미지와 그 메타포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그 유사한 것으로 떠올릴 수가 있냐면 1960년에 미국의 흑인들의 그러한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흑인들의 자체적인 그런 운동과 민권운동과 거기에 또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주는 백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 죽이기 소설 또는 영화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제법 될 걸로 생각합니다. To Kill a Mockingbird입니다. 1960년에 하퍼 리의 그 소설인데요. 이 마킹버드를 죽인다는 게 뭐냐, 앵무새를. 그것이 바로 마킹버드가 뜻하는 게 순수함, innocence 또는 어떤 진실입니다. 그것의 상실을, 그걸 죽이는 게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한 흑인 젊은이가 한 여성, 백인 여성을 레이프한 걸로 무고하게 추궁을 받고 재판에 서게 되고 그 주어러들, 배심원들이 또 백인들이 이 흑인 젊은 청년을 그렇게 반죄를 하고 여기에 맞서서 에리커스 핀치라고 하는 그레고리 팩의 영화배우 이름이죠. 그분이 양심적인 백인이 변호를 하고 끝내는 그러한 진실을 밝혀내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아들과 딸에게 이러한 현장을 생생하게 원래는 이 법정에 못 오게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이러한 것을 또 백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키포인트는 To Kill a Mockingbird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Mockingbird 그러한 이미지와 그거의 메타포가 우리 이 영화 작품 Killers of the Flower Moon과 아주 평행선을 긋는 그 유사함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한 그 책의 커버입니다. 자, 이러한 끊임없는 백인들의 그 침략, 정부의 침략, 백인 인간들의 탐욕, 학살, 탈취, 그리고 조약을 맺어놓고 또 배반하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총 들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차별과 이런 학살의 희생이 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아직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렇게 원래의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 데는 이유는 백인들의 정착, 세틀먼트 그리고 귀금속 광물이 이 경우에는 지금 크루드 오일, 원유가 발견되면서 쫓겨나게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때만 해도 1924년, 20년대만 해도 조금은 나아진 그런 원주민들과 미합 중국과의 관계가 실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0년을 넘어서서는 조금은 더 인간적인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관계가 변해요. 너희들 땅이 나왔으니까 너희들 돈 많이 벌어줄게, 주게 할게 하면서 이제 백인들이 아주 잔인한 그런 음모를 통해서 또 즉각적인 사진을 통해서 그걸 뺏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밀려났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결국에는 가장 barren land, 척박하고 빈곤하고 별로 여기 곡식을 경작해도 나올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나중에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스가 됩니다. 저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애리조나, 기타 등등.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은 많은 주에 이렇게 조그만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런 네이션스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위스콘신 주만 해도 11개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74개의 지금 연방에서 인정받은 그 그룹들이 있다.
이분들 중에 약 40%만이 카지노, 이 커시노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도 일부의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나머지 다수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2021년 가장 최근에 그런 잡힌 통계인데요. 백인들의, white American들의 평균 하우스홀드 인컴이, 가구당 수입이 7만 5천 달러로 잡혀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의 평균, 이거는 에이전은 백인보다 약간 높아요. 일도 많이 하고, 똘똘하고. 히스패닉이나 다 합친 그 평균이 7만 달러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5만 3천 달러.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향상을 해왔어요. 지난 한두 세대 동안. 그래서 1970년대 초만 되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연방정부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들을 인정해달라. 우리 경제적인 숨통을 열어달라. 그 이후로 아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개선과 향상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명이 미국이 전체 평균이 79세인데 약 73세입니다. 6살 차이에요. 상당한 차이죠. 네. 그러나 한 세대 전에는, 두 세대 전에는 뚜렷했고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중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60세, 70세면은 환갑, 진갑 그런 잔치를 했죠. 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50세 넘은 사람이 누가 있나 굉장히 드문에 축하해야지. 50세였습니다. 이분들이 비의학적인, 비통계과학적인 그 인식이 50 넘은 우리 인디언들, 우리 네이티브들 보기 힘들죠.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문화는 약해지고 젊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힙합, 번거지, 청바지 입고 랩 부르고 한 아이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언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불악 300명 중에 우리 원주민의 원래의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분은 90세 넘은 세 분의 할머니뿐이다.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우리는 언어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네이션들이 갑자기 그런 언어가 빠른 스피드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적으로 미국 최소의 그런 마이너리티입니다. 크게 보면 한 350에서 375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면은 약 0.7에서 1.1% 정도가 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그런데 타 인종과 또 혼혈인데 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 합치면은 약 970만 정도 보이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2.9%입니다. 에이전계가 5.9, 6%로 아주 크게 빠르고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블랙 아메리칸들이 12.6%, 그리고 히스패닉이 거의 19%입니다. 얼마 전에 히스패닉 그 통계를 보니까 한 11, 2% 되던데요. 네. 이 통계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통계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내 앞에 뭐 예를 들면 물고기가 몇 마리다, 책이 몇 권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 가만히 있어. 나 흑인으로 나를 분류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저메이카에서 온 흑인이니까 나는 히스패닉이야. 라고 그쪽으로 내가 그러는 게 편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흑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무쪼록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정체성을 밝힌 것이 미국에서 가장 작은 마이너리티 되는 거예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유대인들은 약 2%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까 보신 듯이 그렇게 뚜렷하게 자기를 등록하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리고 더욱
슬픈 것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지금 535명의 상하원들 의원들 중에 어떤 때는 없거나 어떤 때는 한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의 둘 다 여성의 하우스 레프레젠티브 이 하원 의원들인데요. 이만 해도 지금은 많은 그런 시절이네요. 자기네들을 함께 울어주고 옹호해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백인이다, 내가 흑인의 정치인이다 그래도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옹호할 별 동기유발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흑인을 옹호하기에도 바쁘고 오히려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괜히 또 옹호를 해서 또 내가 어떤 식으로 또 잘못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방정식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차별받고 박해받고 아직도 그렇게 자기네들과 함께 친구해주고 자기네들을 앞에 서서 울어줄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연은 아직도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에서 럭키한 사람들은 카지노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도 먹고 살 생활을 할 그런 수입을 올리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지금 요 장면인데요. 이게 동영상 그 필름으로 이제 점점 위에서 확대되면서 보여집니다. 맨 가운데에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그 드럼을 젊은이들이 아니면 뭐 조금 대개는 젊은이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드럼을 두드리고 드럼을 두드리면서 chanting 우리들 옛 조상, 우리들의 옛날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마치 우리가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에게 우리의 그 복을 빈다든지 그러한 전통이 지금도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이 이분들의 말로는 파와우 원래 네르겐셋이라고 하는 그 네이티브 그 네이션의 그 낱말에서 온 것인데 포와우입니다. 이 포와우가 파워아우로 이렇게 철자가 돼서 지금 영어권에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gathering of the spiritual leaders, 우리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내가 chanting, 그렇게 그런 구전이 된 그런 가사나 그런 우리도 유세차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충문 아니면 기도문, 노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 축제나 이런 세레모니 의식에 초대를 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파워아워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축하하고 풍년을 축하하고 또 바라고 기원하고 사냥이 잘 되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단결 유니티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을 넘겨주는 교육하는 이러한 다목적적인 그러한 행사가 파워와우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이렇게 드러머들, chanting하는 게 있고요. 사람들이 그 둘레를 돌면서 이 파워와우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땅에 또는 풀 위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그룹으로 그 드러머들을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이죠. 대개는 전통 복장에 독수리 깃털이 꽂혀 있고 거기 작은 손가락만한 그런 벨들이 달려서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벨들이 쨍강쨍강 소리를 내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에서 그 레저베이션이든 이분들의 공동체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절대적으로 미리 허락을 이 추장이라고 할까요? 그 가장 윗 어른분과 그러한 이분들의 그룹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내 카메라에 나의 그 개인적인 자유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아닙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트라이브 이 네이션에는 자체의 또 헌법과 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법이 자기네들의 영혼을 남들이 그 사진에 뺏긴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허락 없이 사진을 찍으면 동영상을 찍거나 캠코더로 그럼 내 사진기를 뺏어서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럴 때
미리 알고 우리가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미리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지금 사우스다코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오클라호마의 오세이지 그 네이션인데요. 여기서는 또 더 커다란 그 수족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시오욱스라고 발음하시는 분을 봤어요. 한 분만은 아닙니다. 이게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수입니다. 프랑스어처럼 저 뒤에 자음이 발음이 안 되고 수. 네. 이 어글랄라 러코라주 그 중에도 수족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의 사우스다코타주예요. 파인 리지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모여서 지금 조상들과에게 챈팅을 하면서 자기네들 공동체에 대한 그런 기원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전통 복장에 이렇게 그 독수리 날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전통의 그런 여기 지금 몸에 그렇게 조그만 길다란 뭐 원뿔 같은 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달려 있는 그래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또 위스콘신 주입니다. 시카고에서 쭉 올라가면은 호청크라고 하는 그러한 네이션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로는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 조상들 또는 부모들이 하던 그런 거를 물려받아서 이 드럼은 그 우선 많은 처리를 하지 않은 걸 로하이드라고 그러는데요. 생가죽 대개는 사슴이나 이 버펄로 이 들소의 가죽입니다. 그거를 이제 두드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그 댄스를 하는 그 네이션의 한 멤버, 소년 멤버인데요. 아주 천진스럽게 저를 보고 이제 웃는. 저는 이것을 다 이런 공동체의 그 추장분부터 치프부터 다 만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고 찍은 것입니다. 앞에 그 사우스다코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여기 한쪽에는 이 터를 이 거북인지 자라인지 이 그 껍질을 한 오른손을 이제 보호막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행진하고 있는 그러한 소년의 천진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우선 네이티브 아메리칸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의 역사적인 부정의 그리고 차별, 박해, 그들의 억눌린 삶이 향상되고 꾸준히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인간이 인간을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내가 권력이 더 있고 내가 또 더 부유하다고 그래서 또는 내가 더 무력적으로 강하다고 그래서 다른 인간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룹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이용하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파우와우가 그렇게 기대하고 열망하는 그런 인간들의 유니티 그리고 하모니 화합과 일치를 그리고 평화와 행복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삶의 조건이고 삶의 그런 기위인 그러한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긴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과 관련되게 또 wounded knee 그 깨진 무릎 거기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어떻게 학살당했고 그것이 또 무엇을 뜻하고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강의가 머지않아 이번 겨울에 다음 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한겨울 12월 29일입니다. 그때를 겨냥을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